안녕하세요. 세계의 범죄를 파헤치는 스토리텔러 팝콘 제리입니다. 1973년 개봉한 스티브 맥퀸, 더스틴 호프먼 주연의 영화 빠삐용.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 주인공이 두 차례의 탈옥 시도로 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독방에 갇히기도 하고 상어가 득시되는 악마의 섬으로 보내지지만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파도의 방향을 관찰해 빈 코코넛들로 만든 뗏목을 타고 결국 탈출에 성공하며 수평선 너머로 유유히 사라지는 마지막 장면이 인상 깊은 영화인데요. 작중 빠삐용은 주인공의 본명이 아니라 몸에 있는 나비 문신 때문에 불리는 별명인데 독방문에 붙어있는 그의 이름을 자세히 보면 앙리 샤리에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앙리 샤리에르는 바로 영화 빠삐용의 원작 소설 빠삐용의 작가이자 실존인물로 소설 빠삐용은 작가 자신의 이야기에 살을 붙여 작가가 살인 누명을 쓰는 시점부터 자유의 몸이 되기까지 1931년부터 1941년 10년간에 걸친 고난과 모험을 그려낸 작품입니다. 앙리 샤리에르는 1906년 프랑스 남쪽 지방에서 교사인 부모 밑에 태어났지만 10살에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되어 1925년 프랑스 해군에 입대해 3년간 복무했고 이때 가슴에 나비 문신을 새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1927년 제대 후 파리에서 좀도둑질로 생계를 유지하던 그는 금고털이에도 천부적인 소질을 보여 마피아들의 주목을 받아 소규모 갱단에 들어가 수많은 절도 사건의 주범이 되었지만 운 좋게 경찰의 체포를 피하며 살아가다가 1931년 지역 갱단원이자 포주였던 롤랑 르그랑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종신형과 10년간의 중노동형을 선고받고 당시 8년 이상의 형을 받은 죄인은 프랑스 외부로 유배시키던 프랑스 법에 따라 악마의 섬이라고 불리며 1850년대 중반부터 정치범들을 수용하던 악명 높은 프랑스령 기아나 섬으로 보내집니다. 샤리에르의 주장에 따르면 본인은 사건 당시 파리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을 뿐인데 우연히 그 근처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고 실적 올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던 검사가 단지 근처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기소해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게 된 것이라고 하며 그 검사에게 보복하기 위해 반드시 탈출에 성공하고 말 것이라는 결심을 굳혔다고 합니다. 복수의 일을 갈던 샤리에르는 기아나의 생로란 감옥에서 2년의 수감 생활을 견디며 탈옥 경로를 모색하다가 수감 생활 중 만난 조안 클루지오와 앙드레 마추레트라는 동료 죄수 2명과 함께 작은 보트를 이용해 탈출하게 되는데 무려 5주 이상 2000마일을 항해 가까스로 콜롬비아 북부 리오하차 근처에 도달하는 데에 성공했지만 콜롬비아 경찰에 발각되어 수감됩니다. 그러나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 밤 홀로 다시 한번 탈출을 시도한 샤리에르는 콜롬비아 북부 과이라반도에 도착. 울창한 정글로 피신해 그곳의 원주민들에게 받아들여져 2명의 부족 여성과 결혼하여 2 여성이 동시에 임신하는 등 아무도 모르게 이곳에 정착할 수도 있었으나 다시 한번 자신을 모함한 자들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며 임신한 아내들을 뒤로하고 부족 마을에 나왔다가 다시 체포되어 콜롬비아 감옥에 갇히게 되고 여기서 옛 동료인 클루지오, 마추레트와 재회합니다. 결국 셋은 다시 프랑스령 기아나로 돌려보내져 모두 각자 2년 동안 독방 감금 생활을 하게 되었고 독방에서 나온 후에도 샤리에르는 7년 동안 7번의 탈옥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실패해 좌절을 맛보다가 1941년 어느 날 섬의 높은 절벽에서 던져진 코코넛 주머니들이 정확히 7번의 파도가 칠 때마다 강력한 해류의 힘을 받아 육지 쪽으로 떠내려간다는 사실을 발견. 실뱅이라는 또 다른 동료 죄수와 함께 코코넛 주머니를 이용해 만든 뗏목을 타고 무사히 섬을 벗어나 악마의 섬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두 사람은 며칠간의 표류 끝에 육지에 도착했지만 실뱅은 모래늪인 퀵샌드에 빠져 사망하고
혼자 남은 샤리에르는 먼저 탈옥에 성공해 움막을 짓고 은신해 있던 퀵퀵이라는 사람을 만나 같이 보트를 타고 영국령 기아나의 조지타운에 도착. 조지타운에서 1년을 더 보내면서 새로운 보트를 마련해 영국령 온두라스로 항해하다가 사이클론을 만나 베네수엘라에 상륙한 후 이곳의 감옥에서 1년을 보낸 뒤 1944년 석방. 드디어 그토록 원하던 자유의 몸이 된 그는 베네수엘라 시민권을 취득하고 베네수엘라 수도인 카라카스와 다른 도시 마라카이보에서 바텐더, 나이트클럽 매니저, 레스토랑 주인으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다가 1968년 몇 달에 걸쳐 자신의 자서전 빠삐용을 집필해 출판했고 그의 소설 빠삐용은 출판 즉시 150만 부가 팔리며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1967년을 기점으로 프랑스에서 샤리에르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고 1970년 프랑스 정부가 샤리에르의 살인죄를 사면했으며 법무부 장관이 샤리에르가 책 홍보를 위해 파리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해주었지만 딱 한 번 파리를 방문한 샤리에르는 단 8일 동안만 머물고 떠났는데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검사에게 복수하려고 왔다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복수 또한 이제 덧없는 것이라는 생각에 단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스페인 마드리드로 거처를 옮긴 샤리에르는 직접 빠삐용 영화 제작에 조언을 하기도 했고 영화를 관람하기도 했지만 안타깝게도 뒤늦게 얻은 자유와 부를 오래 누리지 못하고 영화가 나온 해인 1973년 66세의 나이에 후두암으로 사망한 뒤 그의 마지막 뜻에 따라 프랑스의 고향 마을에 묻혔습니다. 현실의 역경과 외부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번데기를 벗어나 비상하는 나비처럼 자유를 갈망하며 끊임없이 나아간 자신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그린 그의 소설 빠삐용은 전 세계적으로 500만 부 이상이 팔렸으며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많은 독자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소스필드의 영상을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소스필드 채널이 세상에 더 많은 사건과 진실을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